문예미술 학원이다 보니 본업이 있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일과 생활과 취미가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하나죠.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지. 왜냐면 일도 취미도 다 그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나눠 된다는 건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자신 거죠. 약간 밸런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과 생활과 취미에 대한. 근데 우리 화실에서 욕심을 내시고 그림을 발전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 퍼센테이지 네. 각각의 자기 생활에서 갖고 있었던 퍼센테이지가 바뀌시는 분들이 많죠. 아,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림을 예전부터 좋아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저같이 멈추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50% 이상 같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저희 화실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면에 그림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열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표출하는 방식이나 자기의 발전성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고 기획을 그쪽에서 또 얻고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답이 됐네. 네. 이번에는 고민 같은데요. 10번째. 네. 화실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친목도모를 심하게 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싫어서 동아리를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운영하시는 입장에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선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실에서 보안관 역할도 하고 있나? 그쵸. 네, 약간 그런 거죠. 왜냐면 저는 간단해요. 기본에 벗어나고 예의에 벗어난다면 저는 과감하게 나가라고 해요. 네. 네, 그게 제 선이에요. 하지만 화실을 떠난 밖에서 뭘 하든 건져서 전 상관 안 해요. 네, 왜냐면 화실을 떠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른들이고 네.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은 되게 있기 때문에 그 화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그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화실 안에서는 너무 좋고 뭐 나가서는 너무 그 행동과 틀리다는 건 나가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셋이 모이면 시끄러진다. 그런 말이 있지만 결국은 그 소위 그 수찬말로 끼리끼리 모인다 라고 하는 목적성이 같다면 그 목적성 하나로 매너만 지켜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사적인 부분에서까지 제가 관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또 저희 화실 또 선생님들은 뭐 사적으로 학생들이랑 만남을 갖거나 혹은 뭐 그거는 금지시켜놨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는 왜냐하면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 그걸 금지시켰냐면 편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네. 뭐 몰라서 친하면 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학원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둘이서 반말을 써. 화실에서. 그 뭐야 그랬더니 친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가서 친구하라 이거지. 나가서 반말 쓰고. 근데 왜 화실에서 직원 관계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왜 반말을 하냐 이거죠. 그 학생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은 한 그런 거 그런 같은 얘기예요. 안에서는 안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 성인이고 누구 하나가 어떤 뭐 물론 매너를 지키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다른 다수가 피해를 본다면 그 한 명을 피해 안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아까 같이
위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는 조심은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질문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네. 어떤 부분을 또 물어보신 거죠. 일단 그렇게 정리는 네.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막 너무 이렇게 침묵도모하는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본인은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친목동, 그것도 어디서의 친목동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는 뭐 저도 이제 선생 입장으로서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성인분들이시니까 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은 좀 그건 이제 규정상으로 안 돼 있기도 하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선생 입장에서는. 또 학생 입장에서도 뭐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면은 뭔가 또 서로 좀 다른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뭐 모르게 경영진 모르게 뭐 만났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네. 들키지 말란 얘기지. 네, 들키지 말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자, 화실 내에서의 침묵. 네. 네. 화실 내에서 침묵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화실 내에서 그 침묵에 못 끼는 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어떤 그 성향까지 전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잖아. 동양화 팀끼리 우아하고 뭐 그죠? 서양화 팀끼리 우아하고 이거는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뭐 자기 본인이 무슨 어디 뭐 나는 이제 회화를 하는데 그 한국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고 싶어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 그 사람들이 넌 뭐야 이러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11번째 질문. 드디어 이제 10번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자신과 잘 맞는 관계가 있고 또 잘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아니죠. 궁금합니다. 무조건 맞추는 거는 네. 제가 늘 이거 비유를 조금 이런 비유를 들죠. 자, 지방에서 국어 공부를 전부 틀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는 표준어잖아요. 네. 그죠? 표준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수업 시간 지나면 표준어로 얘기하나요? 사투리 쓰잖아요. 쓰죠. 그게 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누구하고 잘 맞고 누구하고 안 맞고 그건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조리 있게 해낼 수 있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부분도 있죠. 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띠고 배워야 되죠.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그렇다고 국어의 능력이 너무 일치월장해서 그 일치월장한 그걸 갖고 뭔가 묵살하거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자기하고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근데 그거를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저도 나가서 맞추란 얘기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넘어가? 뭔 소리야?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넘어가? 만약에 이건 뒤에서 있는 얘기인데 네. 뭐 예를 들어 수경 선생님이 저 학생은 너무 잘 그립니다. 제가 안 봐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와봐. 지적해. 여기 틀렸네요? 수경 선생님 여기 틀렸는데 왜 안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기준이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하고 누군가가 잘못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뭐 잘 맞는 사람끼리 이거는 본인들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뭐 경상도 분이야. 그렇다고 표준어를 경상도 사투리로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나요? 네. 이게 왜냐면 질문을 받고 생각하고 답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맞나? 이 얘기가 맞나? 뭐 그런 거거든요. 12번째 질문입니다. 12번째.
화실 선생님들 중에서 작가수업 아카데미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네. 기준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일단 네.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공모전들이 있고, 그리고 공모전 한 번 탔다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네, 우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까지는 받아야 선생님이라고, 일단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 또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시험이 결코 쉽지 않죠. 네. 자격 시험. 그죠? 네. 통과하셔야 또 자격이 주어지고. 네. 네, 그렇다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사실 선생님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은 답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화실에서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죠. 네. 왜냐면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어떤 그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어떤 과제를 주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라든지 자꾸 관찰하게 만들죠. 선생님은 관찰자여야 돼요. 다인칭 관찰점이어야 되지 1인칭 관찰점이 되면 안 돼요. 아유, 되게 다 진지해가지고 지금 질문들이 13번째 질문. 화실에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플러스 되는 요인은 학생이고요. 네. 마이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매너죠. 질서. 네. 어떤 것이 화실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학생의 발전. 학생 발전. 학생의 원함. 전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하는 그 한마디. 저는 10명의 목소리보다 1명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10명의 목소리는 어디 가나 들리니까.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말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 말을 안 할까? 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10명의 목소리고 또 중요한데 10명의 목소리는 그냥 편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10명이 얘기하니까. 네. 근데 1명의 목소리는 결코 크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귀 기울이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죠. 14번째 질문. 세대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대 차이까지? 네.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화실에도 그 다음 세대가 올 텐데 화실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실은 변하는 거 없습니다. 단지 학생이 변할 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 발전한 듯 보이지만 전 이제 첫 삽 뜬 거다. 왜냐하면 학생이 올 때마다 같은 사람도 올 때마다 틀려지는데 네. 하지만 우리가 표준어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있어야죠. 15번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블랙섀도우 선생님께 배우다 보면 남다른 심미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선생님 스스로 남다르시다고 느끼시는지 어떨 때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 보통이에요. 보통은 아니신가 그럼. 보통이에요. 왜냐면 남다르게 다가오니까 남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 관찰하고 있고. 계시죠? 늘 제가 왔잖아요. 다인칭이 돼야 된다고. 늘 보고 있고 말을 할 때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올 때도 보고 있고 갈 때도 보고 있고 화실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그 선생님 심미안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약간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주시는 그 부분 때문에 더 안목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그럴 수 드는 것 있죠.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중립에 놔야 돼요. 나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는 미술의 문외한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전문 지식을 떠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원하는 게 아니어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당신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취미 미술학원 이러면서 왜 그런 것까지 해?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인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깊이는 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는 거죠. 네, 16번째. 감각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감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감각을 기르시려면 다 놓으세요. 전부 놓으세요. 난 수채화를 하고 싶어, 미술을, 일단 생각을 다 놓으세요. 그래서 맡겨보세요, 자연에. 전 자연주의랑 이런 거죠. 우리가 바람 분다고 좋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더운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싹 불어서 너무 시원하다. 그게 감각이잖아요. 네. 네, 다 놔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은 그죠. 감각을 느낄 나는 수가 없다. 이 바람을 느낄 거야. 그래 놓고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를 갖고 주면 감각은 두 번째가 됩니까? 감각이 첫 번째가 되려면 의도를 없애야 돼요. 무심코. 근데 약간 그 물어보시는 의도가 그런 감각을 길러서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표현에는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데 아니죠. 연관이 될까요? 의도를 갖기 위해서 감각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근데,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의도를 갖기도 전에 감각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승희 씨 시원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 의도가 없었죠. 네. 자, 근데 승희 씨 내가 지금 팔을 때릴 거야? 어때? 시원해? 아프네요. 왜냐면 대비가 돼 있거든. 네. 자, 승희 씨 내가 팔을 시원하게 쓰다듬을 거야. 어때요? 자, 난 지금 쓰다듬지 않았어. 똑같이 때렸어. 네. 그런 근데 것처럼. 느낌은 좀 다른데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를 내가 무의식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딱 치면 어때요? 왜? 라고 본인의 의도가 생기겠죠. 궁금한 네. 것도 의도니까. 네. 그렇게 의도를 키워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감각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의도가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감각에 대한 의도는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느껴서 그 다음에 의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이 감각을 느낄 거야. 나는 따끔한 감각을 느끼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 네.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모기 가서 딱 물어서 따끔했어. 모기가 물면 따끔하구나. 이런 의도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면 모기부터 보죠. 모기가 안 물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모기가 이 한 마리 있으면 먹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야 돼요. 감각을 기르고 싶다. 좀 맡겨보세요. 자연에. 이렇게 나뭇잎에 먼지 많아 이러지 말고 그럼 손 씻으면 되니까. 살인 진드기 이러지 말고. 도시에 살인 진드기 별로 없어요. 이상한 숲을 이런 데나 많지. 그런 의도를 조금 자연적인 의도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각적인 의도만 찾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17번째 질문입니다. 수경 선생님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워. 수경 선생님은 수경 선생님 친구 때문에 알게 됐죠. 친구 때문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기획적인 부분 얘기하고, 저도 워낙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술적인 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남편이네, 뭐 남자친구네. 큰일 난. 아니, 큰일 날 소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학생분들한테 큰일 날 소리죠.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친구도 이렇게 레스토랑 하는 분하고 친한데 거기 오는 분들이 남편분이세요? 하고 맨날 물어봐요. 그 우리나라 기준이 그 기준이 제일 세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 사람의 기준이니까 모르니까. 18번째 질문. 진도 네. 빠르다. 네. 잘 나오고. 이제 점점. 블랙 섀도우는 선생님의 본래 캐릭터이십니까? 아니면 부캐이십니까? 제 캐릭터도 아니고 부캐도 아니고요.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전혀 뭐랄까 상관이 없습니다. 부캐라면 나머지 하나의 정체도 궁금합니다. 부캐가 아니시랍니다. 네, 전혀 뭐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이제 지어주신 거라 멋있게 블랙 섀도우 이런 거 지어놓은 게 아니고 검은 그림자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 뒤에서 그림자가 지네요. 왜 그래갖고 블랙 섀도우가 됐는데 그리고 원래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흰 걸 입고 아 그래서 흰 거를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검은 거에서 좀 벗어나죠. 또 검은 거 입으려다가 네. 제 옷을 보면 이렇게 쫙 검은 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흰 티 저희 어머니는 맨날 티 쪼가리라고 말씀하시죠. 흰색 티 쪼가리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의도가 아니에요. 검은 그 블랙 섀도우는 제 의도가 아니에요. 본캐와 부캐라는 표현이 네, 재밌었어요. 19번째. 수경하실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참여하면 참여하실 분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합니다. 네. 네, 제가 참여하면 저는 작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일 큰 게 한 300호 정도 돼서 그거 300호는 겁나 그죠? 작가반 한 기수는 못 걸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특별전으로 뭐 하고는 싶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뭐 해달라 뭐 해라 뭐 책 써라 이런 분들 많은데 제 거 할 시간이 없네요. 20번째 질문. 20번째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게 절반이에요? 네. 회원들이 작품을 구상하시거나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회원들이 각자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시던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딱 그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왜 제가 그 재밌는 표현 쓰잖아요. 기름 냄새가 나네, 먹 냄새가 나네, 물 냄새가 나네. 그거는 조금 죄송한데 본능적인 게 커요. 네. 여태까지 조금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장금이가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그 표현? 네. 그럼 선생님도 혹시 그런 감각이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그걸로 유추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무의식 중에 그 행동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풀면 제가 반대로 맞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혹시 뭐 하셨어요? 라든지 혹시 무용하셨어요? 혹시 뭐 운동하셨어요? 이렇게. 그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냄새가 제 개띠라 일단 냄새가 나요. 근데 회원님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능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블랙섀도우 선생님처럼. 근데 성향을 보면은 그 성향에 따라서 처음에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처음 만났다. 그럴 때는 반대로 의도하는 부분도 있죠. 당신은 내가 유화로 이끌겠어.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기획하시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기획을 해버려요. 21번째 질문. 네. 세상이 진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짱깨라도 좀 시켜서 먹으면서 하면 갑자기 검은 라디오. 세상이 진짜일까요? 그거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고 아니라고 믿으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질문조차도 제가 당신의 꿈속의 이야기라고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꿈속일 수도 있고 네, 약간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네요. 네. 당신의 의도하면 그 세상입니다. 오, 본인의- 제일 멋있는 답이었다. 본인의 의도가 중요하다. 뭔가 되게 신나. 나다운 답이었어. 검은 라디오 같습니다. 약간. 네. 22번째 질문입니다. 20대에는 뭘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놀았습니다. 바로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 20대는 그냥 4글자로 끝나요. 오렌지족이었어요. 나. 그리고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주 질펀하게 놀고 그래서 지금 안 놀아도 되나 봐요. 네. 지금은 거의 뭐 경무에 시달리시는. 저기 다음 계약은 언제? 정신. 20대는 후회 20대에도 후회 없이 놀아서 20대 때도 나는 후회 없다. 이제는 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너무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20대에 대한 조언 같은 거가 20대 있을까요? 좋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대가 반대로 꼰대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모토가 있었어요. 항상 2가지. 어렸을 때부터 기본은 하자. 부모 욕먹이지 말자. 그거 2개는 항상 지켰어요. 그거 2개만 지켜도 성공하죠. 그렇죠. 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철저하게 지켰어요. 뭐 밤에 술 마시고 들어오려고 해도 딱 깨고 딱 이제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밤새 운동하고 딱 들어와서 이제 딱 집에 올 때 옷 딱 제대로 딱 다 갖추고 그 아버님이 딱 신문 딱 새벽에 딱 보고 계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았냐? 네. 쉬어라. 2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냥 요즘 친구들 노는 거 보면 그냥 즐거워요. 그래. 노는 거구나. 그래서 딱 4글자. 저 20대 초에는 오렌지족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무면허 때 아버지 차 끌고 가서 차 박살내고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 와. 23번째 질문. 인간의 기본적 욕구, 원초적 본능이 작품의 영감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요? 욕구가 충족될 경우와 안 될 경우 작품 표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분 질문 되게 재밌네. 네. 시작은 욕구가 아니고 욕망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욕구를 욕망으로 한번 바꿔서 질문 다시 해봐줄래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원초적 본능이 작품의 영감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요? 욕망이 충족될 경우 그리고 안 될 경우에 작품 표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품 표현에 대해서 삭막해지겠죠? 욕망이 충족이 안 될 경우요? 욕구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거죠.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면은 잠, 섹스, 그다음에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충족을 시킬 수도 있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본능이란 거는 충족을 다른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몸에서 비타민C를 못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질문 이런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풀어내는데 영향이 있냐? 영향은 있죠. 그림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영향이 있는 거겠지. 작품은 자기가 하는 그죠? 거니까요.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가 안 돼.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그리는 작가도 있는 거고. 네. 그죠? 아니면 내가 이런 본능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해서 본능에 대한 걸 표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그 부분을 잘 해소하느냐, 잘 만족하느냐, 그거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는데 그 영향이 있다는 건 본인이 해소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네. 방법은 많죠. 그러면 이제 24번째. 아 근데 좀 전에 그 질문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있어서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런 느낌. 방법을 알려달라고는 안 하셨어요. 아 다행스러워. 24번째 질문. 추상과 구상의 길로 나누어지는 작품 세계에는 작가의 어떤 부분에 따라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아까 그 앞에 질문입니다. 본능, 본능? 욕구, 네. 네, 그거에 따라 틀려집니다. 작가가 추상에 대한 표현을 욕구가 그럼 반대로 있으면 추상이 뭔가요? 추상은 간단하게.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죠. 자, 그럼 형태가 있나요? 형태가 없기가 쉽죠. 자, 그럼 형태가 있으면 내가 곰돌이 그려놓고 이건 추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규정해놓고 있죠. 네. 규정도 아니야.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죠. 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형태가 있던 없던 그거를 대하고 그려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게 조금 오히려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 나눈다는 건 사회적인 기본보다는 네. 뭐라고 할까, 작가의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곰돌이 그려놓고 이건 추상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추상인데, 근데 조건이 있죠. 이해를 시킬 줄 알아요. 맞아요. 모든 작품이란 건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봤던, 내 의도하고 틀리게 봤던, 내가 이거를 해낸 의도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구나, 그렇네요 라는 이해력을 끌어내야 돼요. 그게 작가의 뭐라고 할까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질문에는 사실은 그거는 작가의 의도대로기 때문에 어떤 거에 편중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